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6일 화요일 우리 국내 시장 보고 계십니다. 시간은 1시 37분 오후장에 들어섰고요. 지금 갭 상승 출발을 했던 우리 증시는 소폭 어떻게 보면 거의 강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57로 시작했다가 고가가 지금 뭐 6%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옵션의 시세, 옵션 만기를 앞둔 시세 때문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보게 되면 지금 개인이 풋옵션을 2,471억치 사고 있거든요. 이런 수치는 우리 파생시장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1,300억치 사고 있다. 이게 사고 있다라는 게 이 하락에 베팅을 해서 사고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풋 옵션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시세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그런 종목들이 그런 시세들이 많이 있거든요. 쉽게 좀 설명을 하게 되면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막 10% 빠지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않을 가격에 대한 매도를 친 거예요. 이 파생하는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2386을 뭐 환산을 하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 중에서 뭐 코스피 200 지수가 조금 343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300포인트 막 이런 때 매도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 300포인트까지 내려올 일이 없으니까. 300포인트까지 내려올 일 없고 320포인트까지 내려올 일 없고 뭐 350도 내려올 가능성이 그 당시에는 적었었으니까요. 특히나 이제 7월 달에 매도를 많이 했겠죠. 그래가지고 풋옵션을 매도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그 차익을 수익 실현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나봐요. 이 저가에 있는 풋옵션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나봐요. 그래서 이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샀을 때 당시 가격보다 폭등을 한 거예요. 보통 이제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8월에 옵션 330이나 340 정도에 되는 시세들은 거의 0.01에 가깝거든요. 0.05, 0.1 많아봤자 지금 0. 소수점 단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시세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전부 0.0 몇 자리가 시세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사실상 네, 시세가 없었던 종목들이 지금 막 3까지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현실적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0.01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네, 이런 가격들이 지금 10일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만기일까지 이것을 갚지 않으면 이걸 사줘야 돼요. 한마디로 0.01에서 내가 매도를 쳤어요. 최저가에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만기일에는 다시 사줘야 돼요. 이거를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먹는 것이거든요. 이게 1100배가 올랐거든요. 1100배. 그 1100배만큼 사주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좀 어려울 내용들이 있는데 어제도 1300억치 순매수를 했고 오늘도 풋옵션을 2400억치 사고 있고 오늘도 지금 오늘 1000억치 사고 있네요. 어제 1400억치 샀고요.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2400억치 반대 매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매수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제 증시가 전혀 이 파생하는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하게 급락이 어제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장이 하루 만에 보통 이제 2% 내리고 3% 내리고 1% 내리고 이 야금야금 막 8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이 풋옵션을 매도한 사람들, 저가에 매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응을 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까? 보통 하루하루라는 것이. 근데 이거는 하루 만에 내려가지고 그 나오지 않을 하락의 시세까지 열렸어요. 이게 좀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치는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주식을 그 옵션을 팔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막 0.05짜리가 만기일에는 5원에 사줘야 돼요. 100배가 높은 가격에 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부랴부랴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사게 되면은 나중에 파산 납니다. 이거 완전 파산이 나가지고 거의 뭐
그 미수로 뭐 예전에 뭐 삼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가 조작 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그 연속 하한가로 인해서 미수 잡힌 거 1조 잡히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나왔던 이 풋옵션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은 신나게 던지고 있고, 이 개인으로 잡혀 있는 요 파생 매수 세력들은 눈물에 지금 손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에 환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뭐 시장이 좀 생각보다 안 오르는 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니케이 증시도 뭐 8% 올라갔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뭐 6%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이 파생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팔고 있어요. 팔고 있다라는 거는 그 올라가는 것에 베팅을 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인들에게 그 엄청나게 많이 시세가 나가고 있는 풋옵션 물량, 뭐 1000배, 2000배 터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나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올리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안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 8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이 옵션 만기일에 보통 변동폭이 심하고 또 주가 하락에 대한 염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드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가 경기 침체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많이 결론이 상당 부분 나와 있는 상태죠. 어제 서비스 고용 지표도 잘 나왔고, 미국이 경기 침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내린 것이 아니라 뭐 N 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N을 빌려가지고, 워낙 이제 N저 상태니까 기초통화국인 일본의 그 N저 상태를 이용해서 뭐 다른 걸 사고 팔고 뭐 내용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일어난 급하게 정리하는 어떤 물량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태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나중에 경기 침체다라고 해가지고 또 데드캣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순간순간이 뭐 사실 기회고, 또 침체가 나왔다 해서 또 오늘 같은 기회가 나올 수도 있고, 어제 같은 상황이 나오더라도 오늘 같은 또 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상황은 같은 이슈로는 잘 오지 않지 않을까, 잘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사람들이 알아서 해석하게 만들었어요. 경기 침체가 왔다.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왔고,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민수 경기 다 주고 있는데 경기 침체 직격탄 맞아가지고 미국의 그 탄환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유탄을 맞아가지고 지금 사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아시아랑 우리나라 다 박살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었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사실은 엔캐리 그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그 외부 세력들이 N을 빌려서 글로벌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N달러가 이제 상승이 나오니까 금리 인상을 해버리니까 이거를 급하게 정리를 뭐 한다,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런 흐름으로 나온 이제 급락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거든요. 즉 쉽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대응하지 못하는 하락이었던 것 같아요. 이 10%가 내려갔다는 거는 대응하지 못하는 하락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빌미로 이용을 해서 급락을 나왔던 거고, 지금 이제 또다시 만약에 내린다, 이 전저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는 아니야, 이거 경기 침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풋옵션을 또 사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급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 이 정도의 급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 똑같은 기회, 이 풋이 또 어떻게 보면 풋을 매수를 하게 되면 저점에 이 엄청난 기회를 줬다라는 학습 효과가 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슈로 두 번의 기회는 빠르게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증시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나라 증시만 약할까? 너무나도 간단한 대답이죠. 우리나라 시장이니까. 네, 우리나라 장이니까, K 증시니까 지금 이 모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이 코스피의 급락과 코스닥의 급락이 10% 가량씩 나왔잖아요. 이게 만약에 10%씩 회복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10% 빠졌으니까 오늘 수치상으로 10%가 올라가더라도 한 9%가 올라가는 효과거든요. 한 8% 정도.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 풋옵션 말고 콜옵션이 또 대시세가 나오게 돼요. 예,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얘네들이. 이런 것들 시세를 노리는 이런 세력들이 요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만약에 이제 증시가 만약에 땡겨 올렸다라고 했으면 여기가 지금 뭐 한 200% 300% 시세가 나왔을 거고, 만약에 한 370까지 만약에 땡겼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또 1000% 시세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뭐 목요일 날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증시가 이거 쌍바닥 같은 거 안 찍고 그냥 외바닥으로 V자 반등으로 딱 나온다 쳤을 때 이 370을 딱 도달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 쉬고 내일 쉬고 이 프리미엄 죽고 이게 시간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세가 죽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확 땡겨 올렸다가 지금 힘이 좀 코스피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시세들이 죽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옵션 만기일 날 뭐 한 3% 4%또 상승이 나온다. 그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뭐 급락했던 거 제자리 돌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제자리 돌림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뭐 오늘 기회는 안 주고 목요일날 땡겨 올리고 오늘 물량 마저 다 넘기고 개인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시세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뭐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상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구조상 어제 일어날 수 없는 하락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자리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어제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 이 파생 시장에서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정말 로또를 맞았거든요. 로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림시키는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올라가는 곳에 베팅을 한 사람들이 또 로또를 맞는 거예요. 이틀 동안 로또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것들도 뭐 큰 출렁출렁거렸으나 이건 뭐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미국의 금리 인하빨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연쇄적인 작용이 뭐 그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뭐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원달러 환율도 너무 급락하고 너무 급등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과 급등, 이 극단적인 게 얼마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좀 절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트럼프랑 해리스,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대결이 지금 진행 중이죠. 해리스가 신생이라서 많이 튀어 오르고 있긴 한데, 지금 이 경기가 좋았을 때 이 미국은 주식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별로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부 투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은 정말 빅숏이 나온 거죠. 빅숏이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이제 파월에게 꼽힌 거예요. 파월에게 시선이 꼽혀가지고 이거 정책을 잘못하지 않았냐. 근데 파월이 낸 정책을 또 누가 또 주도를 하고 있었냐. 뭐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해리스가 좀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두 가지 전쟁을 봉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응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네타냐후가 약간 트럼프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외교 안보 정책의 실패를 좀 유도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그 중동 이슈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막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쪽에서는 해리스를 엄청나게 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트럼프에게 표가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이제 수익만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스토리를 그래도 좀 뭐 이 장이 지루하고 심심하고 이 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할 때 계속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지금 계속
풋옵션을 매수 당하고 있는, 개인이 매수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투자나 이런 것들 소폭 매도세, 장이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코스닥에서 지금 순매수가 강하게 나오고 코스피는 오히려 약세죠. 파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거래대금은 지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12조 6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 기여순과 하락 기여순을 한번 보게 되면 뭐 대형주가 다 땡겨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히려 또 약세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또 운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삼전이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또 강세고 조선주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가 오늘 알테오젠이 엄청나게 출렁거렸죠. 정말 이것 때문에 또 바이오 또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는데 그것을 또 다 말아 올리고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조기 긴급 인하해야 된다 또는 빠르게 인하를 해야 된다, 긴급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오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은 매크로적으로 좀 맞는 것 같아요. 종목 잘 골라야겠죠. 종목 잘 골라서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바이오주 빅컷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0.5가 빅컷인데 이제 자이언트 컷이라고 해가지고 0.75로 내려버린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뭐 1% 이상 내려버린다 하면은 바이오주들이 정말 폭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겠죠. 그리고 설비 투자가 약한 그런 섹터들, 건설, 그리고 돈은 연구 개발은 좋은데 결실이 안 맺어지는 그런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섹터들도 다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웃긴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오히려 방산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죠, 시초에. 근데 방산주들이 시초에 강세를 보였을 때 지수가 지금 이런 상태를 이 반등 시점에 반등 시점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막아두고 있는 것인가, 이게 또 분위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뭐 휴니드나 스페코 같은 거, 오늘 휴니드가 오늘 강세였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갑자기 스페코가 이제 시총이 낮고 하니까 뭐 양방으로 좀 올랐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페코 양방으로 걸릴 수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시총이 워낙 낮아가지고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냥 어제 빠진 거에 반절 정도 회복하고 기본적으로는 반절 정도 회복 못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그것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초에서는 좀 1%든 2%든 오늘 딱 장 개장하자마자 한 9시 반 정도까지는 수익 보기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조금 장세가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단기적인 매매로 인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현대바이오랜드 이거 뭐 이제 저평가 매력인가요? 뭐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SG 같은 경우에는 뭐 얘네들이 지금 상장할 수 있는 저가 매수 물량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따로 달리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땡겨 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게 좀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일단 SG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3,332억, 그러니까 뭐 저가에서 출발한 종목이 지금 3,032억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지금 많이 올라갔긴 했는데 다른 종목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대장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수젠텍이나 뭐 레지노미스 코로나 최근에 좀 심각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뭐 방산주 그냥 분위기용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 뭐 중동 이슈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방산주 이렇게 올리고 뭐 기름주 이렇게 시세 유지시키는 거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 테마 세력들이 이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이구나, 이런 분위기에서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장에서도 이런 인버스 형태 해지주를 올리고 있고 시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뭐 기름이 뭐 연결이 되고 있냐 우리나라랑,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분위기를 좀 타가면서
이 분위기로 만들어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많은 종목들이 사실 재무가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재무가 막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잘 나고 그런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거 보니까 이런 해지주들이나 이런 것들도 차후에 만약에 또 다시 이런 이슈가 또 재점화가 됐을 때 이게 테마가 뭐 기름값 올라간다고 우리나라 이거 도매 떼게 하는 회사들 돈이 되겠냐, 이런 관점으로 저는 좀 접근을 안 해보려고요. 이제는 너무 이제 진지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왜 선택적인 진지함이 나한테 있었을까, 좀 그런 반성을 이번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실제 수혜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올리고자 하면 올리는 게 K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탈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료나 이런 것들보다는 돈이 들어온 게 그냥 픽이 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가 좀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SG가 올라갔기 때문에 SYST텍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라고도 생각을 한데, 지금 이제 최근에 급락이 나오면서 모든 종목들이 이 시세가 나기 전 가격으로 거의 되돌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SYST텍도 어제 같은 가격 보면 2,950원이었고 지금 보게 되면 뭐 시세 나기 전에 가격이었던 2,910원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먹고 나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아니면은 혹여나 누군가가 해먹고 나갔다 하더라도 이슈가 있는데 제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과감하게 또 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 이제 많은 종목들이 제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슈가 나기 전에 가격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동해 고모베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뭐 자리 잡고 나서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 캐터필러 실적 발표가 있더라고요. 캐터필러라는 것이 중장비 미국 건설 인프라라 가지고 경기 침체가 나왔냐 안 나왔냐라는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캐터필러 실적이 잘 나왔으면 미국 경기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었네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나올 것 같고, 캐터필러의 실적이 안 좋았네 하면 이거 진짜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구나, 왜 이제 건설 장비나 이런 것들의 투자가 그만큼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보는 거는 그 이후에 가이던스, 그리고 이 섹터가 차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가 되냐, 이게 중요하고, 그 기존에 나와 있던 실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실적이 나와야 그 다음에 그 모멘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실적이 너도 나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모멘텀으로 선반영된 것이 아닌 이상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실적 발표가 나면 오히려 실적이 안 나왔더라도 급등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희망도 절망도 없고,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써먹을 수 있는 재료가 이쪽 섹터다, 이 재건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세게 올라가진 않네요. 뭐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섹터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선을 앞두고 이 서비스업,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서는 미국에서 고용에 대한 효과가 없다, 크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쪽에서 어떤 정책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고용을 늘리고 그리고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대선 유인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게 점진적인 우하향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뭐 섹터가 정말 변경이 될지, 이거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뭐 이 식료품이나 이런 쪽이 그 크게 시세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삼양식품 정말 애정의 종목이거든요. 이런 식품주들 지금 오히려 뭐 급락 나오고 나서 또 올렸거든요. 8월달에 아마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 실적 발표 대비해서 또 이 주가가 안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뭐 미국의 수출이 역대급으로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비가 위축되어서 그 저가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번에 MSCI에 편입은 안 됐지만 또 차후 MSCI의 편입을 노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장세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장세이고, 지금 뭐 하나하나 뭐 이게 해석이 아니고 그냥 빠르게 수익 보는 게 저도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쉽사리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승률이나 하락률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약간 질병, 그리고 바이오 제약 중에서 그냥 바이오 이름 들어갔으니까 제약 바이오가 지금 이
B컷을 9월 달에 B컷을 만들어낼 경우 금리 인하를 좀 큰 폭으로 단행할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간 묻지마 수급도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이번에 그 위기를 좀 넘기고 또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촉매제 마중물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신저가 갔다가 반등 나오는 에코프로 이런 것들도 참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 대형 섹터들이 한번 딱 죽을 때가 정말 그 시장에 여파를 막 이쪽 섹터만 죽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내니까 이 약간 뭐 대장 섹터가 아니고 짠챙이 섹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타격을 직격탄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적 좋았던 놈들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좀 목격이 되고요. 아무튼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니까 이제 모멘텀 발이 또 많이 받을 거란 말이죠. 모멘텀 발 많이 받고, 그리고 그 모멘텀은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MSCI라는 또 새로운 이슈가 또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도 또 반영이 되고, 그 9월 말이면은 또 ETF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각 실적 발표 나기 전에, 실적이 발표가 나게 되면 그 재료 소멸로 또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에 또 ETF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섹터가 또 그 상반기에 대장을 했던 섹터를 대체를 할지, 제 생각엔 좀 자동차 섹터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9월 ETF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섹터는 자동차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이고요. 방산도 꾸준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자동차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이 뭐 기술적 반등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기술적 반등이 지난 이후에 내일 하루 정도 횡보를 하거나 만약에 뭐 조정을 나올 때, 조정 폭이 크지 않는 그런 조정이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딱 살아난 종목들이 이게 찐 테마다, 아직 살아있는 테마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종목 숫자만 봐도 뭐 2000 종목만 하락하고 있고, 지금 200 종목 미만이 하락을 하고 있고 2300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내일도 살아나냐 모레도 살아나냐 이런 개념이 좀 없는 것 같고, 판단하기 좀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내일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내일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힘이 없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 이게 한 번에 올라버리면 이게 파생, 어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시장 때문에 오늘 그대로 원상복귀를 해버리게 되면 오늘도 말이 안 되는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파생 시장에서. 그리고 물량을 넘기는 이런 흐름들이 관찰이 되고, 옵션 만기일은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프리미엄 죽이고 목요일날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제일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뭐 하루 죽여주고 원상복귀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일단은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진화를 하고 있고, 엔캐리 뭐 트레이딩으로 인한 시장의 일시적인 급락인데 그 급락이 과도했다, 뭐 이렇게 지금 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테마가 여전히 좋아야겠죠. 테마가 좋아야 뭐 저희가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번 이제 마감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시장 한 번 더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파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생각보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푸 시세가 이미 지금 0.01에서 지금 2100까지 올라갔던 이런 시세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도 700배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쉽사리 안 죽는 거,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마감을 할지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나 내일까지는 방향성을 참 안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오늘 내일은 방향성을 안 줄 가능성. 왜냐면 이게 만약에 상승하고 마무리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더 빠졌을 경우에 이 시세 종착지거든요. 지금 2515포인트잖아요. 코스피가 2515포인트니까 뭐 예를 들어서 2300, 뭐 2400 이런 것들 지금 거의 0에 가까이 0.01 또는 0.1 미만으로 좀 수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0.5 미만 이런 식으로 더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쪽에 시세가 죽지 않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에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풋 매도자들에게 이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시세가 안 죽는 걸 수도 있어요.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 급락을 하지 않고 마무리를 했을 경우에는 이 빠르게 이 밑에 있는 뭐 2299, 2300포인트 이거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지 않습니까? 지금 2515포인트인데요. 2300대로 내려간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또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양봉을 보여주고 이 저가를 팡 하고 이탈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 오지 않을 가격이니까 목요일에 오지 않을 가격인데 시세가 유지하고 있는 게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좋게 해석을 해보고자 하면은 여기에서 매도를 친 그 개인들의 물량을 지금 개인들이 환매수를 계속 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매수를 시키기 위해서 이 가격을 좀 유지하고 있고 시장이 안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상상회로를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뭐 오전에 매매하고 손도 안 댔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뭐 내일 오히려 더 괜찮은 무빙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오늘은 뭐 어제 산 사람들은 오늘 대부분 승자예요. 어제 신규로 현금만 쫙 가지고 있다가 어제 종가에 어제 2시부터 3시 사이에 그냥 산 사람들은 뭘 해도 승자죠. 뭐 100억을 샀으면 뭐 5억의 수익이 날 수 있는 막 그런 이제 약간 말도 안 되는 반등이 나왔는데 뭐 이것은 이제 현실적이지 않고 뭐 일단 오늘은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또 좋은 흐름 나오길 바라고 또 조정이 나오더라도 소폭 조정으로 목요일을 위한 조정이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